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BOUK 뉴스의 뉴스걸입니다. 영국 정치 뉴스입니다. 스트라스보그에 있는 유럽의회 시무식에 참석한 브렉시트 파티 유럽의원 33명은 시무식에서 유럽연합 국가 재창 순서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고 모두 돌아서서 단상으로 등을 돌려대는 퍼포먼스를 하여 지도부를 당황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자민당, 리버럴 데모크라틱 정당에서 간 의원들은 노란 티셔츠 위에 스톱 브렉시트라고 프린트한 유니폼을 입고 영국의 잔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타국가에서 온 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두 역국 정당의 의원들이 많은 에피소드를 유럽의회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향이 달라서 차별받는 영국민 소식입니다. 영국은 4개 나라의 연방입니다. 4개의 다른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은 잉글랜드 사람끼리도 지역 언어의 억양만 다른 게 아니라 얼굴 모습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보면 영국 사람들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 잉글랜드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 다르게 생겨서 런던에 오면 차별 대우 받아요. 이 말은 현직 맨체스터 시장인 앤디 번함 씨가 유명 잡지 GQ 8월호에 인터뷰하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번함 시장은 런던에서 거리를 걸으면 북쪽 지방이 얼굴을 가진 사람은 차별 대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직 하원의원으로 내각의 장관이기도 했던 번함 씨는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하원을 떠났습니다. 번함 씨는 웨스트민스터의 정치 모델도 매우 비구조적이고 기능 불능적이며 이것은 거의 독성이 있을 정도라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의 주장에 기자는 그럼 잉글랜드 북부지방 사람으로서 노동당 출신의 수상은 몇 사람이나 있었냐? 네. 내 생각엔 허드스필드 출신의 하롤드 윌슨이 유일한 수상이었습니다. 번함 시장은 이어서 웨스트민스터는 살아있는 악몽 그 자체라면서 늘어나는 소셜미디어가 그 책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는 이미 골동품화 되어버린 곳이고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인 곳입니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2차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 불가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해야 돼요. 나가냐, 안 나가냐를 다시 묻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내 생각이지만 대중은 균형 잡힌 협상 조건으로 브렉시트 하기 바라고 있어요. 협상 없이 노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오래 두고 국민적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그의 인터뷰 전체는 7월 5일 발행하는 GQ 8월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던의 카운실이 이동 중인 차량에 발급하는 벌금 딱지 소식입니다. 런던의 카운실들은 1년에 움직이는 차량에 140만 개의 교통위반 딱지를 발급하고 있다고 익스프레스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29개의 런던 카운실이 2017-2018 회계년도 기간 동안에 발급한 딱지는 정확히 143만 9,942개로 하루 평균 3,945건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차량에 벌금 딱지가 발급되고 있는 이유들은 허가난 종류의 차량 이외의 차량이 제한도로를 운행하는 것, 우회전 또는 조회전 금지도로, 노란색 박스 속의 정차, 진입불가 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들은 CCTV에 찍혀서 벌금 스티커가 집으로 우송됩니다. 벌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동 중인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외에 주차 간의 트래픽 워든에 의해 발급되는 파킹 티켓의 숫자도 매우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연계하여 리브라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하려는 페이스북에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일단 중지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리브라 발행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일단 사업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에 따르면 회원이 이미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때까지 페이스북과 설립 파트너들은 즉시 이행 계획을 취소하고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서 유예 기간 동안의 가상화폐의 발행에 대한 위험과 익점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필요한 입법 사항을 마련,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시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스위스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여 위험이 따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보도한 가디언 신문은 개발 중단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증거로 소위원회는 이미 7월 17일에 의회 청문회를 소집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합니다. 추가로 금융서비스 집행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양에서 유학 중이던 호주 학생 알렉스 시그리가 석방되어 무사히 베이징 공항에 7월 4일 오전 도착했다고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알렉스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나는 괜찮아, 난 좋아 라고 경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호주의 퍼스에서는 그의 아버지 게리 시글리 씨가 기자들에게 아들이 무사히 풀려서 지금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은 시글리가 스웨덴 대사관의 협조로 안전하게 석방되어 현재 베이징에 도착해 있다고 전하며 호주 정부를 대신하여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신속한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각 시글리는 베이징 공항에서 일본인 아내 유카 모리나가가 살고 있는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BBC가 오늘 방송한 김정은 정권 소식입니다. 북한은 불과 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3차 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적 행위로 자신들이 지옥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단은 7월 3일 미국은 여전히 제재에 집착하고 있다며 와싱턴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7년 정제석유 수입에 대한 상한선을 어겼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이러한 내용 이외에 각 나라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로 그날 날짜로 이런 편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윈블던 소식입니다. 비너스 윌리엄을 코트에서 쫓아낸 티네저 코리 가우프 선수가 수요일에 있었던 자신의 2차전에서 막달레나 리바리코아 선수를 6대3, 6대3으로 눌러 3차전에 올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